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오늘 책을 한 권 리뷰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프리렉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대만의 디지털 장관, 35살의 장관이 된 최연소 장관이었죠. 직접 이제 오드리탕이 인터뷰한 내용을 쓴 책이 되겠습니다. 프리렉에서 예전에 오드리탕에 관련된 책이 한 권 더 나왔거든요. 천재를 죽이지 않는 사회라는 책인데, 이거는 이제 그를 관찰한 제3자의 입장에서 쓴 책이라면 이 책은 오드리탕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드리탕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 이 제목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책입니다. 그 외에는 뭐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영어 제목을 보시게 되면 The Future of Digital Innovation, 디지털 혁신의 미래, 앞으로 디지털이 어떻게 혁신을 가야 할지에 대한 이 올바른 방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상, 이런 게 책의 내용이 주가 되는데요. 디지털을 말하다라고 번역이 사실 돼서 지금 현재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야기처럼 약간은 왜곡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래죠. 우리 디지털 앞으로 어떻게 혁신할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에서 제가 얻은 답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의 회귀.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인문학에 대한 그러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오드리탕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재 해커, 그리고 프로그래머로서 뭐 애플의 시리의 그 목소리 음성 인식 어시스턴트도 직접 개발에 관여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전형적인 공대생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시를 즐겨 쓰고 또 인터뷰 중에도 시라든지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들을 즐겨 쓰는 인문학 감성이 충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을 보면은 디지털이 갖고 있는 차가운 부분의 보완책으로서 인문학의 따뜻함, 그리고 그 인문학이 잘 인공지능의 고삐를 잡아주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책에서 몇 군데 중요한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술술술술 잘 읽히는 좋은 번역의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눈 한번 떼지 않고 쭉 읽을 수 있는 몰입감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책 읽는 중에 몇 가지 감동적이었던 부분들, 또 내지는 공감했던 부분들의 밑줄을 좀 쳐놨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인파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구글에서 이 인파워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 위임, 뭐 힘을 주는 거, 권한을 넘겨주는 거, 위양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영어 자체로 보면은 파워를 부여하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면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믿어주고 또 이끌어주고 기다려준다, 뭐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강한데 우리말로 번역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책에서도 인파워라고 하고 가로 열고 인파워라고 원어를 써놨는데요. 이 단어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위에 사람의 명령을 잘 들어서 그걸 잘 따라하면은 안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다면은 앞으로는 각 레벨에서 각 분야에서 각자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인파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의 변환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장 챕터 AI로 여는 새로운 세상, 디지털을 활용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이것이 오드리탕의 근간, 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 AI와 같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기술이 좋아요, 이런 AI 써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설득하면은 분명히 우리들은 많이 거부감을 느낄 건데, 이 사람이 표현을 참 재밌게 잘합니다. 처음에 대만에서 마스크 파동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 Fast, Fair, Fun, 신속하고 공평하고 하지만 재미있게 이
정책을 만들겠다, 대처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러한 인문학적인 소양, 인문학적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만의 디지털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가 갖고 있는 두려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연상 능력과 기억 능력, 저장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압도하지 않을까 다들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는데요. 좋은 지적을 합니다. 만일에 AI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억압받고 약자가 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AI가 상당히 무서운 무기와 같은 존재가 되지만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도록 자신을 재정의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계가 10배의 결과를 냈을 때 10배의 공공의 가치가 창출되었다는 생각에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경쟁 원리에 얽매인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임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개인과 기업이 성공하는 도구로 AI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사회와 환경과 경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한다면 AI는 상당히 고맙고 좋은 존재거든요. 우리의 삶이 다 좋아지는 거니까. AI를 그런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르신들 KTX 기차 탈 때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잘 못 쓰시니까 추석 때 내려가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젊은이들은 앉아있고 노인들은 서 있다. 신문기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맥도날드 디스플레이에서 햄버거 구입하지 못하셔서 어르신들 식사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이게 시니어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우리가 더 가르쳐야 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발자로서 그러한 어른들 내지는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플랫폼을 제공했다면은 그거는 개발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도 노인들도 사용하기가 쉽도록 직관적이고 편하게 만들어야 그것이 더 좋은 기술이라는 거죠. 지금 무언가를 사용하는데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거는 저희 탓이 아니라 개발하는 개발자로서의 이 책임, 의무가 조금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낭만주의, 레리 페이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기술이 무언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더 좋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령자가 디지털을 사용하기 어렵다면은 사용하기 편하게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드리 탕 역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과 똑똑한 생각을 젊은 나이에 많이 할 수 있었을까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여기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사에서 일을 하셨던 기자분이셨고요. 어머니는 이제 교사분이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치 좌뇌와 우뇌처럼 오드리 탕의 교육에 관여를 하십니다. 아버지와 저는 어릴 적부터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응용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의견을 부정하지 않았고 어떠한 개념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강조한 개념이 있다면 누구의 개념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는 개념이었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critical thinking, 즉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와 달리 어머니는 creative thinking을 중시하였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란 기존의 형태와 분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사고법입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반대측에서 오드리 탕에게 정말 균형 잡히고 그리고 반대로 폭넓은 교육을 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 오드리 탕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AI를 새로 정의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Assistive Intelligence, 즉 보조지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AI를 결코
인간을 선별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소셜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여 인간 사회가 보다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좋은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AI의 발전에 있어서 이러한 좀 안전한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생각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오지탕에게는 기량이 아닌 소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디지털 기량보다 소양을 중시하다. 저는 그러한 기량보다 소양, 평소 학습을 통해 익힌 교양과 기술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가 미디어의 단순하고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창작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보다 SNS 팔로워 수가 많은 아이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노베이션의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지시를 받고 나서야 정보를 찾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량이 아닌 소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단순한 기량 교육 물론 중요합니다만 충분한 인문학적인 학습과 사고와 철학과 토론과 생각을 통해서 이러한 소양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디지털 혁신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대만에서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사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재미있고 또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프리렉 출판사에서 나온 디지털을 말하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